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의분 모셨는데요.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만나볼 당뇨 환자분은요. 당뇨를 앓은 지 약 8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한창 몸이 안 좋을 때는 10kg가량 살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만성 피로 증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경상남도 창원시. 약 8년 전 처음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박옥표 씨. 꾸준히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식이요법에서 운동, 갖가지 당뇨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한 8년 전인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한 분 와가지고 보험 좀 가입하라 하대. 그래 하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잠깐 받아야 되는 모양이라고. 그래 소변 검사를 하는데 당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기라 갑자기. 아이고 내가 억장이 딱 무너지니 집에서 전화를 했다. 뭐 집에도 오지도 안 하고. 내가 이 당이라고 하는데 민육병원에 그 우리가 잘 다니는 병원이니까 그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영원에 가니까 아이 그때 340이 나오는 기라. 그 당장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 당장 약을 그때부터 먹었지. 그 당뇨 걸리면 나 바로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도 그 뭐 약을 먹은 게 조금 나아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당뇨 치료를 위해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거 따로 많이 했지요. 좋다 하는 거는 다 뭐 약초라든지 뭐 저기 뭐 부찌뽕이라든지 뭐 또 뭐 헛개나무 여러 가지 먹고 또 집사람이 관광 가가지고 곰쓸개 뺑기라고 하면서 250만 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나중에 결국 못 먹다가 버리빈 그런 결도 있어요. 어떻게든 당뇨병을 고쳐보고자 했던 숱한 노력.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이거는 사돈집에서 저래 손님한테 가져온 거래. 당을 조절하는 기라고. 좋은 기라고 가져와서 삶아 먹다가 안 돼서 그것도 그냥 있고. 이거는 또 아는 형님이 구지뽕 나무로 비싸게 줬어 이것도.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병에는 큰 차도가 없었다. 점점 복용하는 먹는 약의 양도 늘고 주변의 걱정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져 갔다는데 지난해 11월 그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체중까지 회복됐다. 원래 27일 날 입원해가지고 하고 나니 뭐 그때 그 체중 다른 게 있으니까 뭐 완전히 알겠지만은 52kg. 이거 인슐린 그 펌프를 찌르려고 하니까 살이 얇아서 내가 가로사 보거든. 근데 나는 이거 찌를 데가 없다. 얇아서.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가 또 뚜해가 있고 하나씩 접히니까 뭐 그 별 상관이 없고 해놓으니까 살이 살살 올라오는데 막 모욕 갈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kg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거의 정상으로 왔다고 보고. 그래 뭐 아침에는 아침밥 먹고 나면 운동 가고 저녁에 이제 집에 아령 저거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니까 뭐 쉬는 시간은 없어. 매일 밖을 나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뭐 피로하고 뭐 그런 거는 못 느껴. 당뇨 그 초기의 진단 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혈당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호전이 되나요? 아이고 그전엔 도저히 내가 그 관리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360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80에서 100 한 20, 30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또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9.3이었어요. 7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그의 식사 시간. 자신의 식사량에 맞춰 간단히 버튼을 눌러주는 것만으로 오랜 동안 그를 괴롭힌 힘든 식이요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데
음식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물론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 것. 인슐린 펌프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이제 식사하는데 많이 달라지신 부분? 이거 많이 달라져. 전에는 고기도 젓가락이 가다가도 이렇게 말았지. 몸 안 되는. 근데 지금 막 아무렇게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인슐린 펌프 전에 식사량하고 지금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많이 먹지. 저는 이 먹다가도 조금 남겨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막 웬만하면 다 먹어 치우고 그래. 참 쌀밥 먹는 이 내는 참 쌀밥 그거 먹고 싶더라고.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 매일 햄밥에다 잡곡을 주는데 햄밥 그거는 퍼지도 안 해가지고 먹기가 힘들어. 지금은 반찬도 아무거나 안 먹어도 되고. 하루 세끼 밥이 보약이라는데 음식을 먹기만 하면 오르는 혈당 때문에 그간 잊고 살아야 했던 먹는 즐거움. 식사 후 운동길에 나선 박옥표 씨. 든든히 잘 먹은 터라 이전과는 달리 이제 어떤 운동을 해도 부담이 없다는데 몰라보게 기력이 회복되면서 새마을 지도자의 아파트 총장,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기까지 활동도 다양해졌다는 박옥표 씨.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네. 새롭게 갖게 된 뭐 희망이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게? 저는 당뇨를 앓을 때는 내가 이 경제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지금 그럼 볼 때 3년 한 5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저 몸이 좋아지니까 어디 좀 경제 활동을 좀 돈을 좀 벌여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기고. 근데 신기하다 하지. 어떻게 인슐린을 몸 췌장에서 나오는 거를 이 어디서 내가지고 이거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 나는 막 그대로 이 살이 빠져가지고 마를 정도고 합병증도 할 정도인데 이제는 뭐 건강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 인슐린 이것만 보충시키 주면은 이건 내가 양을 조정할 수 있거든. 많이 먹으면은 조금 많이 였고 적게 적으면은 적게 였고. 근데 내가 이제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거는 혈당을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자동으로 주입되는 이런 기계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일이 이어주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서. 네, 뭐 연세가 있으신데도 대학교 공부에 뭐 봉사 활동도 하시고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즐겁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식사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기억나세요? 네, 이 환자도 몸이 많이 마르고 되게 이제 한 10kg 정도 빠졌고 기운도 없고 소식하고 그 기운이 없죠. 아마 일할 의욕을 잘 못 찾을 거예요. 되게 이런 상태로 된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네. 치료 당시에 이분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그렇게, 상당히 말한 대로 약하게 보였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몸무게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 같이 보여요. 사람 우울증이라는 게 몸무게 빠지면서 식사 안 먹은 상태에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게 우울증이거든. 일을 못하죠. 근데 지금은 뭐 60살 먹었지만은 제 인생을 위해서 대학교 부동산 학도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시고 에너지가 생겨서 그렇죠.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에 한창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하는데 이 당뇨 환자분들이 살이 잘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원인을 알면은 왜 살이 빠진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죠. 이해를 잘하면 당뇨병 치료를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우선 죽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되게 되면 이것이 작은 물질인 포도당으로 변해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인데 연료는 우리 창자를 통해서 피 속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많이 흡수가 됩니다. 이 포도당을 연료로 해서 우리 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료가 피 속에 들어왔는데 이 연료가 진정 그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는 않게 돼 있고 우리 몸은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자가 나와서 호르몬이 나와서 인슐린 피 속에 있을 때만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이 연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되게 되죠. 대신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래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없어지게 되죠. 이 인슐린이. 이게 정상인데 당뇨병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나 봅시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돼서 포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인슐린 작용해서 이것이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됩니다. 정상 이게 잘 돼요. 당뇨병은 뭐가 잘못됐냐? 딱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췌장이 망가져서 거기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 포도당 이리 못 들어가게 되죠. 이 포도당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살 속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외부에 있는 음식이 우리 피 속에 들어온 걸 소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동화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어봤자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없어지죠. 연료를 뭐 사용 못하니까 힘이 빠지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 환자도 기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할 정도로 우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포당이 빠져나가요. 많이 먹지만은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온 데서 요당병, 당뇨병이라 그런 거죠. 왜냐면 얘가 힘이 빠지니까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해요. 보충하려고. 그럼 포당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피순환도 안 되니까 해로우니까 아깝지만 우리 몸은 아까운 물질이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빼버려요 우리 몸에. 그래야지 피가 돌아가니까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손해 본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형태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힘의 원천이 되는 연료는 공급 계속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극기야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몸의 그 중심되는 살이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녹아가지고 포장을 만듭니다. 이 살 자신이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생명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죠. 살이 빠진 사람은 그 생명체가 일어나는 장치가 양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가 빠지게 된 이유가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당뇨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을 만나서 그간의 치료 성과는 어떤지 또 현재 근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뭐 잘 드시니까 기력도 생기시고 또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요. 활동하시는 모습이 참 활기차 보이는데 보통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신 분들의 경우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가요?
그 뭐 운동이 뭐 적절하고 안 적절한 거 그런 게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옛날 치료하는 의사들은 혈당 떨어지는 한 가지 방법이 들어있는 포도당을 피스토린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없애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혈당치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인지 펌프를 작용해서 정상, 그렇죠? 그때 안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만큼 활력을 찾길 정도로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이거. 당뇨 환자들 운동에 목을 매더라고.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운동하다가 시간 다 모래야 돼.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뭐, 이 세상에 사는 게 운동하러서 태어났나? 잘 살려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식후에 저 근육이 발달되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과다할 필요는 없죠. 이게 다시 인식펌프다면 정상과 똑같으니까 정상이 운동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적게 할 필요도 없죠. 자연히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되면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는 본래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떤가요? 근데 이게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슐린 펌프하면 우리 몸이 좋아지잖아요. 네.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아니 그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이제 자기가 막 삶의 위협을 느끼고 막 부동산 없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몸무게가 10kg 빠졌는데 10kg 늘었는데 췌장이 그러면 더 줄어들까요? 같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줄어든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정말 이거는 정말 환자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절대 안 그런데. 그러니까 환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몸이 좋아지는데. 그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재보면은, 인식폼을 달면은 췌장 기능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호르몬,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재보면은 틀림없이 증가했거든요.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네. 인슐린 펌프는 당뇨 치료를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시도해보는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일찍부터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 환자는 8년인가 10년 있다가 뭐 몸무게도 빠지고 의료가 없었는데도 그 치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질이 더 떨어졌죠? 네. 그럼 그 치료하면은 아마 그 8년이니까 그렇지. 또 8년 되면 눈 멀고 코만 나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반 망가졌는데 했더니 좋아졌어요. 그 처음부터 하면 완치되지 않을까요? 하필 안 하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병을 키워서 오지 마세요. 빨리 나쁜 치료는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피해봐요. 어저께 왔던 그 대학병 왔던 환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내 방에서 거의 울먹울먹했어요.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 환자 보면은 제 마음도 좋겠습니까? 그 마음에 다스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망가지지 말고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건. 네. 끝으로 질문 한 분 더 받을게요. 인슐린 펌프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나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연령대가 높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가 해도 괜찮을지요? 괜찮죠. 우리 6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당뇨병이 어린애 때 있으니까 그 외국인 2달 때부터 당뇨병에 달아가지고 좋아졌던 보고도 있고 우리는 6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1살까지도 하고 그건 나이 차이 없죠. 나이가 무슨 치료하는데 무슨 제한이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상태니까. 다들 좋아집니다. 그건 이것도 나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죠? 지금 이 환자도 60세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내 환자 지금 90세, 92세 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건강해서 지금 100세가 넘어갈까 봐 걱정합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방청객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봤는데요. 박사님, 요즘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옛날 치료하는 거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희망이 되고 있죠. 합병증 예방되고 완치된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이 양심반은 또 정말 과학적인 의사들에 의해서는 보고되고 있으니까 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 같으면은 1년에 40%씩 이 치료한 환자가 이전에 비해 40%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치료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는 환자가 희망 없고 절망적으로 계속 나빠졌는데 합병증 예방된다는 게 증거가 있고, 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올바른 의사가 원하는 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눈 안 멀게 만드는 거. 안 멀다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정말 착한 의사는 하려고 난리죠. 당뇨병 의사들한테 이 치료를 잘 모르는 당뇨 의사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퍼뜨리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30-40% 올라가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한국에서는 늘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 최초로 만든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똑똑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병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목숨을 버리지 말고 건강을 찾는 길이,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 보고 보면은 인지법보다는 옛날 치료보다도 수명이 훨씬 연장되니까 일도 더 잘하잖아요. 그럼 생산력이 높아지면 GNP는 높아지죠. 의료비도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국부를 더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똑바로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 국내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조금은 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우리 국민들도 똑똑해진 것 같아요.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좋아진다는 구체적인 증인도 있고 증거도 보여주고 이론적으로 다 이해를 하니까 이 옛날 치료하는 의사들이 못 가게 막아도 와요. 살고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뇨와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당뇨 환자들이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뇌 공작을 당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당뇨병은 절대 낫지 않는다. 당뇨병은 운명적으로 합병증 틀림와서 눈 멀고 코만 나쁘고 다리 자른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나빠진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치료의 경우에 틀림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치료하는 의사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는 그와 영청 반대입니다. 초기대 치료는 완치도 되고 완치된 환자도 많이 있으니까 완치 안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완치되는 게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병증을 예방되는 거 정말이에요. 근데 단 중요한 것은 옛날 치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옛날 치료 봐가지고 8년 동안 망가진 거, 15년 동안 망가진다면 오지 마시고 그때는 모든 기능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상당히. 생명력을 많이 잃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왔으면은 될수록 빨리 오면은 쉽게 낫고 합병증 하고 자기 직업도 갈 수 있고 오래 살고 그죠? 합병증 없이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서 아까 내가 본 환자처럼 지성인도 얼마나 눈빛이 절망에 빠져 있는지 다리도 잘리게 됐죠. 혈액 투석하고 있죠. 부인은 잠잠고 있지만은 할 말을 잃고 있어요. 그 형은 거의 마음속 울고 있더라고요. 형수님도 그냥 완전히 그냥 집안이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때까지 대학병을 치료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네거티브, 부정적인 치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걸 빨리 되기 전에 빨리 오시면은 우리 의사는 환자를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훌륭한 의사는. 우리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몸이 안 망가졌고 자기 일상생활 잘하고 이 창조적인 그러니까 활동적인 생활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생활을 찾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되면서 잘못된 치료에서 많이 망가져온 거 보면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이 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병력을 가진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